이식 후 음식을 준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냉동식품은 무조건 안 되나요? 보호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시죠.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을 진단받고 치료가 시작된 후에도 직장 생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치료를 받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감염 위험이 따를 것 같고 체력 저하와 심리적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아서 치료에 방해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보호자분께서는 환자분께서 이제 직장 생활과 그리고 치료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지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치료가 많이 개선되면서 이렇게 일상생활과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정진원 교수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1편과 좀 전에 이제 교수님들 답변에서 들으신 바대로 이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은 치료 자체도 다양하고 또 이식을 시행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굉장히 다양한 환자분들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환자들이 언제쯤 직장 생활이 가능한지를 답해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도 즉 직업별에 대한 그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평균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걱정을 하는 부분은 바로 이 감염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겠습니다. 물론 너무 빈혈이 심화되거나 아니면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혈소판이 많이 떨어져서 위험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고려는 해야겠지만 대부분은 직장 생활은 곧 위생 관리, 감염 관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치료 방법 자체가 지지요법, 그냥 일반적으로 저위험군에서 사용하는 뭐 경구약을 복용하신다든지 아주 이따금씩 수혈을 받으신다든지 뭐 이런 치료만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직장 생활은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거고요. 만일에 저메티라제제 같은 약제를 가지고 약물 치료를 하고 계시다면 한 달에 한 주 정도의 투약 기간이 필요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수혈하는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직장 생활에서 일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직종이라면 역시 직장 생활과 병행하는 것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분들한테서 시행받고 계시는 그런 급성골수성 백혈병과 같은 형태의 이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식을 받고 나서 앞서 설명하신 아주 몇 개월 안 되는 시점, 그 기간에는 당연히 직장 생활과 병행하는 것은 무리고요. 그 이후에 환자분의 면역 상태의 회복 정도에 따라서 또 면역 억제제를 언제까지 드시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기타 관련해서 어떤 합병증이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이 직장 생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또 주치의 교수님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 이제 감염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 직장 생활과 병행을 하려면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교수님? 감염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소판 감소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상이 없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근육량을 많이 사용하는 어떤 직업 종류라면 당연히 빈혈이 있는 상태에서는 좀 직업을 이 업무를 수행하기가 좀 힘들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수혈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염, 외상, 그리고 빈혈 이런 부분은 특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식 후 음식을 준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냉동식품은 무조건 안 되나요? 조리기구와 수저, 그릇은 어느 정도 살균을 해서 사용해야 할지요? 백혈구와 호중구 수치가 어느 정도 되면 감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번 질문은 이제 감염에 대한 질문이에요. 박실비아 교수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래에서 저도 질문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요. 명확하게 이거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목적으로 잘 디자인돼서 이렇게 결론이 난 무슨 잘 그 임상 시험이나 뭐 연구 결과 같은 게 없고 각 나라나 이제 학회마다 제시하고 있는 게 약간 좀 다릅니다. 실제 뭐 미국이나 이런 이식학회에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보면은 냉동식품 같은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기관마다도 이제 차이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냉동 만두라든지 그다음에 냉동 피자
이런 경우는 이제 유통 과정 중에 문제나 관리의 문제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 영양팀에 따르면 냉동식품에 오염된 미생물이 냉동 상태에서는 증식이 억제가 되어 있다가 이게 해동할 때 증식하고 이제 성장할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제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 지침에서는 굳이 또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고요. 그런 냉동 고기나 냉동 생선 이런 경우는 이제 냉장 혹은 전자레인지 해동 후에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냉동식품을 바로 가열할 경우에 식품 안까지 충분히 익을 수 있도록 약한 불로 장시간 가열해서 섭취할 수 있도록 저희 영양팀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 도구에 관련돼서도 이제 수저는 살균 지침을 교육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깨끗이 씻고 그리고 잘 말려서 수저를 사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기적으로 소독을 권장하고 있는 조리 기구가 있는데 칼이나 도마 그리고 행주, 수세미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소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행주하고 수세미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이제 칼이나 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식재료별로 별도 사용하는 것을 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주 1회는 그런 칼이나 도마 같은 경우는 락스 200배 희석액으로 소독하도록 지금 저희 병원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각 병원의 영양팀마다 지침이 또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식하신 이런 환우분들은 이제 그 병원의 그 영양팀의 권고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혈구와 호중구 수치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감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제 절대적인 그런 호중구 수치는 없고 그래도 적어도 이제 1000개 이상은 안정적으로 계속 넘겨야 저는 조금 안심하고 그나마 조금 덜 불안해하면서 환자분들께 식이 제한을 슬근슬근 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면역력 회복에 있어서는 아까 안재숙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호중구 수치만 가지고 면역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식 이후에 이제 그 호중구 이외에도 우리 몸의 면역을 뒷받침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세포의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안 되고 서서히 회복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이식의 시기마다 그 면역 억제제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호중구 수치만 가지고서 안심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그 내과적인 재반 사항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시기는 조절을 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래서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토대로 감염 관리에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살펴볼게요. 비다자와 다코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비다자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하면 다코젠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요? 이번 질문은 항암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박시비아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다자와 다코젠 저희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제들인데요. 이제 이들 약제를 저메티라 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DNA 안에 많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유전 정보를 보호하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그런 보호 작용들이 있고 그것들을 이제 유전 정보가 발현이 되고 발현되지 못하도록 그런 조절을 해주는 이제 많은 기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메틸화인데 이런 메틸화가 너무 과하게 되면은 그런 유전 정보가 이제 발현이 되는 데 있어서 이제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의 이제 발병 기전에 이런 과한 메틸화가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들이 좀 밝혀지면서 이런 메틸화 정도가 너무 과하지 않게 해주는 약제, 이런 약제가 이제 저메틸화 제제고 비다자와 다코젠이 그런 기전으로 해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후성 유전 치료제라고 합니다. 거의 이제 기전은 동일한데요. 근데 이제 비다자는 RNA 쪽에 주로 작용을 하고 이제 다코젠은 DNA에 작용을 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곳이 조금 위치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 기전 자체는 모두 저메틸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약제의 효과를 이제 나타내는 것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다자 실패했을 때 다코젠을 사용하거나 다코젠 실패했을 때 비다자를 사용하거나 하는 방법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기전은 동일하지만 작용하는 위치가 조금 다르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을 진단받고 비다자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 경과가 좋아 다행이긴 한데요. 이 경우에 이식 없이 비다자 치료만 계속 받아도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항암제 질문인데요. 직접 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치료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정진원 교수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제 비다자로 치료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적응증은 갖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료 경과가 좋기 때문에 아마 비다자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근데 이제 이식을 하지 않고 계속 비다자 치료만 계속 받아도 괜찮은지를 여쭤보신 건데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이식을 처음서부터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비다자를 선택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식을 향후에 계속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식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비다자 치료를 시작을 하신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처음서부터 이식을 고려하지 않고 비다자 치료를 계속 하신 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다자 치료만 계속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받아도 괜찮은지라는 의미보다는 그 치료 방법이 가장 지금 좋은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비다자 치료가 효과가 없어지거나 또는 또 다른 어떤 좋은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비다자 치료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만일에 이식을 고려는 하고 있지만 당장 시행할 수 없어서 비다자 치료를 시행을 하신 거라면 저희가 이제 가교 치료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비다자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몸 상태를 좀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식이 가능한 시점에서 아마 이식을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식을 고려하는 상황에 따라서 치료 방안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이제 환자분들께서 주신 질문 그리고 보호자분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세 교수님 모두 유익하셨는지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저희 교수님들 대표로 참여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바쁜 시간 중에서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또 좋은 답변을 해주신 안재숙 교수님, 박실비아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캠페인이 비교적 고용함에 비해서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이 혈액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을 좀 이해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팁을 좀 한우분들과 가족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한혈액학회는 여러 가지 혈액 질환에 대해서 한우분들 보호자분들에게 더 좋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구, 진료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환자 여러분, 이번 캠페인의 취지처럼 질환에 대해 명쾌하게 알고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완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